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낯선 분야가 바로 후견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후견 관련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후견제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생경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후견제도에 대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신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전 이사장 엄덕수 법무사님을 모시고 후견제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견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어떤 데 적용되는 것인지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후견은 어떤 특정인이 그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 밖에 이제 사유로 자기가 판단 능력이 결여되거나 굉장히 약해져서 제대로 자기 사무를 자기가 처리할 수 없을 때 이 사람의 의사결정 능력이나 이런 것을 이제 도와주고 보완해서 적법 유효하게 모든 이제 생활에 필요한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제도가 후견제도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이 후견제도가 더 필요해진 그 사회적 시대적 변화가 어떤 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옛날에는 금친산, 한정치산 이런 것만 있었는데 이것이 폐지하고 11년 전에 후견제도로 바꾼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현대 와서 이제 고령화 사회 또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지만 이걸 제대로 행사하기에는 건강상 문제점이 생기고 인지 능력이라든지 판단력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겨서 사기를 당하든지 아니면 횡령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후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힘든 노후를 불행한 노후를 보내기 쉽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서 자기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해주는 이런 이제 제도, 이 후견 제도를 좀 더 근대화된 제도가 이 후견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게 치매 환자가 늘어난 게 장수하고 직결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게 되면은 의사 표현도 안 되고 또 행동도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대비하는 게 후견제도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후견제도는 사람이 뭐 죽을 때까지 온전한 능력을 똑같이 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나이가 들고 질병이 오고 장애가 오고 이러면 자기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거나 아주 약해져서 자기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 문제를 제3자의 보호를 타인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렇지 않고는 자기가 굉장히 힘든 노후를 보내기 때문에 지금 고령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을 의사결정 능력, 사무처리 능력을 보완해주는 이 후견 제도를 활성화하고 일반 생활에 널리 보급하는 게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례 중에 후견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발생한 그 안 좋은 일, 안타까운 일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후견 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몇 년 전에 자기 아들 보고도 넌 누구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상태가 그런 이제 대기업의 회장도 그렇고 배우 여기도 의사 능력이 치매가 와서 의사 결정을 못하고 가족이나 이런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가족이 후견하기도 하고 가족이 미리 후견 계약 등으로 돼 있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가족 중에서 또 가정법원이 가족 중에서 또는 제3자 중에서 후견할 사람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년 후견 제도고 미성년 후견도 있지만 현재 고령 사회에서는 성년 후견 제도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그런 분쟁이나 갈등을 막을 수 있었는데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나쁜 쪽으로 발전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이런 분들이 자기는 그렇게 이제 치매나 이런 질병이 오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나는 뭐 괜찮겠지, 잘 치매 없이 살다가 가겠지 이래 이제 안이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도 와버리면 가족도 못 알아보고 전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네 누구냐 하면 딸 보고 그러니까 엄마 딸이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넌 내 딸 아니다. 내 딸은 굉장히 젊고 이쁜데 너는 굉장히 늙었네. 그럼 내 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갈 정도로 인지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거나 아주 이제 약화되는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현재 초고령 사회에서는 더 많은 빈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미리 자기를 후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정해 줄 수 있으면 보다 안전한 대비책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그런 대비가 없으면 후견인 선정 과정에서부터 가족 간에 형제 간에나 또는 이제 자녀들 간에 이렇게 갈등과 대립이 생기고 가정법원이 개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자기가 이러한 상태에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무 처리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의 결의를 대비해서 후견 계약을 해두는 것이 1차적으로 안전한 대비책이 됩니다. 보험 같은 거로 비교해서 얘기해도 좋겠네요. 자동차 보험은 네. 들어놔야 안심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고는 안 나면 더 좋죠. 근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고, 이 후견 제도도 내가 치매 걸려서 또는 뇌출혈 걸려서 쓰러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하죠. 예, 그렇지만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비해서 해놓으면은 잘못된 일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봅니다. 자동차 사고 거의 뭐 나는 안전운전한다 그러는데 뜻밖의 이제 순간 실수로 되듯이 자기의 노후 생활도 나는 이제 그냥 이제 정신 말점을 하게 이래 있다가 암이나 뭐 이제 심근경색 이런 게 오면 적어도 인지 치매나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이하게 방심을 하는데 자동차 사고가 갑자기 나오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자동차 사고와 같은 그런 정신능력 결여, 인지력 결여 이런 상태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고령시대에는 더 많고 빈발합니다. 거기에 대비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제가 이 자동차 보험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사고라든가 화재 사고는
몇백 분의 일, 몇천 분의 일의 확률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치매는 85세 이상은 40%가 치매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예. 훨씬 더 우리에게 닥칠 가능성이 엄청 높은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잘 사전에 내가 준비하고 결정해 놓는 것. 그게 이제 후견 제도죠. 예. 이건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후견 자동차보다 이제 발생 확률이 자동차 사고 발생 확률보다도 이제 정신 능력 치매 발생 확률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가입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미리 후견 계약을 미리 해두면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좋고 자녀들 중에서도 장남이 굉장히 방탕하고 낭비적이다. 굉장히 뭐 도박도 하고 사행성 그런 행위를 하고 이런데 막내딸은 굉장히 착실하고 아버지에 대한 효심도 지극하고 이렇다 하면 그냥 두면 장남이 후견인이 돼서 노후 재산을 날리기 쉬운데 그때는 가장 안정적인 사람은 막내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미리 후견 계약으로 정해두지 않으면 이건 이제 막내딸은 후견인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장남이 후견인이 돼서 재산 관리를 노후 재산을 다 망가뜨리면 이제 고령자들이 병원에 치료를 받고 검사를 하고 뭐 이제 입원비 이런 그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재산의 안정적인 관리는 미리 보험에 자동차 보험 가입하듯이 또는 사후에 이제 유언장 쓰듯이 미리 후견 계약을 작성해서 이렇게 이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하는 그런 후견 계약 표준적인 틀을 만들어서 이걸 공정하고 등기해 두면 가장 안전한 노후 대책의 하나가 됩니다. 네. 지금 방탕한 아들과 성실한 딸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내가 유언장을 안 쓰는 문제도 그렇고 후견 계약을 안 하는 경우도 뭔지 몰라서 안 하는 점도 있지만 막상 아들, 딸 있는데 그것도 우리 통념상 아들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딸을 후견인으로 정하는 게 굉장히 좀 예.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피하다 보니까 예. 결국 나쁜 영을 초래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웰다잉의 기본 관점은 내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 내가 책임 있게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자기 결정권을 실천하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좀 마음에 걸리더라도 예. 내가 더 믿을 수 있고 잘할 거라고 성실하게 할 거라고 기대하는 둘째 땅을 후견으로 정해놓는 게 책임 있는 태도고 내 노후 대책도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 유교적인 관념에 의하면 장남이 가를 승계한다는 옛날 그런 관념은 있지만 지금은 제일 가까운 가족이 노인의 재산을 날려버리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고 그래 이제 저 제3자가 아니고 가까운 가족 중에서 장남이 만일 불성실하고 사행적이고 도박이나 이런 걸 하고 하면 장남을 일단 배제해야 됩니다. 가를 승계하는 옛날 유교 시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 노후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면 내가 어디 이제 병원에 검사 받고 머리 예방적으로 치료하고 이런 것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미리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재산을 관리게 하고 내가 미리 정하면 자기 결정권 행사가 되는데 만일 정해놓지 않으면 후견 계약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정법원이 정하게 되고 형제 간의 갈등, 자녀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있으면 제3자한테 후견이 넘어가 버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비용도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미리 후견인으로 정해두는 후견계약, 이거는 노후에 가장 안정적인 노후 대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그 재산을 자기의 치료나 그 다음에 행복을 위해서 이 재산을 쓰고 남는 것은 유언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 상속인에게 상속시키거나 사회에 일부 공헌하는 유정을 하거나 이런 게 가장 이상적인 노후 대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을 회피하고 미루고 그래서 후견 계약서를 쓰지 않고 유언장을 쓰지 않으면 내가 결정하는 대신 법원이 결정하는 참 안 좋은 결과를 스스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서 여지껏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 내 삶의 마무리도 내가 책임 있게 결정한다 하는 자기 결정권의 관점을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가족 간의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친정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가 쪽 갈등 있고 장남과 그 다음에 차남 이제 자녀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사이에서 미리 이 갈등을 생기지 않게 하려면 그때 이제 가정법원이 정할 때는 갈등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법원은 가족이 아닌 제3자를 이제 후견인으로 정하는데 만일 자기가 굉장히 신뢰감 가는 사람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후견 계약을 공정하고 그리고 등기까지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사무 처리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가 생길 때는 그 사람이 나의 재산을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법원의 감독은 약간의 받게 되지만 그래도 이제 내 재산을 잘 관리돼야 노후에 이제 행복이나 치료비나 이런 게 다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내가 건강하고 확실하게 내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때 후견인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군요. 네, 그분들은 자기가 치매 걸리라고는 아마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누구나 나는 안 걸린다고 생각하죠.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물론 이제 걸릴 가능성은 인식하면서도 설마 나에게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지나치게 낙관이나 방심을 했기 때문에 후견 계약 같은 거는 전혀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후견 계약은 자기 결정 성년 후견의 4개 모델 가운데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이 후견 계약, 즉 임의 후견입니다. 임의 후견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이런 이제 나머지 3개가 나오는데 미리 후견 계약을 해 놓으면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자기 결정권이 제일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대한민국에 이 제도가 도입한 것은 11년 전입니다. 그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 인식도 없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후견 계약을 어떻게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공정을 어디서 받고 이런 것도 아직 시민들이 거의 잘 모르는데 이걸 웰다잉 문화운동에서 좀 더 이제 자기 결정권 노후의 자기 결정권 행사를 함으로써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이 후견 계약과
임의 후견을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좀 성화시켜주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웰다잉의 지름길 같습니다. 사전에 내가 건강하고 확실하게 내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때 후견인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군요. 네, 그분들은 자기가 치매 걸리라고는 아마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누구나 나는 안 걸린다고 생각하죠.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물론 이제 걸릴 가능성은 인식하면서도 설마 나에게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지나치게 낙관이나 방심을 했기 때문에 후견 계약 같은 거는 전혀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후견 계약은 자기결정 성년 후견의 4개 모델 가운데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이 후견 계약, 즉 임의 후견입니다. 임의 후견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이런 이제 나머지 3개가 나오는데 미리 후견 계약을 해 놓으면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자기 결정권이 제일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대한민국에 이 제도가 도입한 것은 11년 전입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 인식도 없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후견 계약을 어떻게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공정을 어디서 받고 이런 것도 아직 시민들이 거의 잘 모르는데 이걸 웰다잉 문화운동에서 좀 더 이제 자기결정권 노후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함으로써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이 후견 계약과 임의 후견을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좀 성화시켜주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웰다잉의 지름길 같습니다. 네, 저희가 웰다잉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든 유언장을 쓰든 뭐 장기기증 서약서를 쓰든 미리 내가 맑은 정신으로 건강할 때 해놔야 내 뜻대로 내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후견 제도도 여러 가지 후견 제도 중에 임의 후견 제도가 맑은 정신으로 건강할 때 내 뜻대로 결정해 놓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네요. 네,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연명의료 결정권이나 뭐 이제 각종 장기 기증 사회 기부를 위한 유정 정렬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자기가 정신 맑을 때 하는 것이고, 딴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재산의 안전한 보전이 없이는 나머지 이제 기부도 할 수 없고 이러거든요. 유언으로 사회에 뭐 무슨 기부 운동 하더라도 장애인 단체 기부하려고 하더라도 재산이 다 소진돼 버리면 어렵습니다.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정신이 맑을 때 자기의 재산을 노후의 질병 상태, 치매가 왔을 때 제 재산을 안전 운전을 해줄 수 있는 모범 드라이버, 운전사를 미리 이제 딱 지정해 두는 게 후견 계약이고 임의 후견 제도입니다. 잘 많이 활용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웰다잉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연명의료 결정법을 제정하는 데 참여하면서부터인데, 저도 그 이후에 요 몇 년 사이에 후견 제도라는 게 있구나 겨우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후견 제도가 적용되는 거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많은 홍보나 안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법원 행정고시를 통해서 법원의 간부로 근무하고 퇴직 후에 이제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을 할 때 유럽의 성년 후견 제도가 이게 이제 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그런 측면에서 도입됐는데,
우리 옛날의 전통은 금치산, 한정치산인데 이거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안 된다 해서 이걸 폐지하고 2013년부터 이제 후견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때 제가 법무사 협회 법제연구소장을 했는데 저희 협회장이 아마 우리 대표님하고 원행 대표님하고 잘 아신 신하경 의원이었습니다. 그 신하경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걸 이제 후견제도 도입에 나서고 법안 발의도 하고 그래서 이미 후견제도도 그때 발의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만 이제 민법에 적용됐는데 11년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아직 홍보가 덜 된 것도 있고 반면에 우리 사회는 급속히 이제 금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치매 노인의 숫자나 비율이 급격히 확산되니까 이걸 그 고령 사회 대비 예방 체결 자기 보호 체계 하나로 노후 안전 대책의 하나로 보험에 가입하듯이 후견 계약을 만들어 두면 안전한 노후 생활을 행복하고 존엄한 웰에이징, 웰다잉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임의 후견 제도 중에 좀 제일 쉽게 또 먼저 하면 좋겠다고 권하시는 게 부부간의 후견 계약인데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부부간 소위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고 그렇지 않아요? 네. 노노케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삼짓돈이고 이렇지만 가령 이제 한 사람이 그 예금이 정기예금이 1억 원 해놨다. 남편이 1억 원의 정기예금을 했는데 치매가 와버리면 이 1억 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 부부간에 삼짓돈이니까 부인이 가가 찾으려고 해도 부인은 못 찾습니다. 남편 명의의 1억 원 정기예금은 만기됐다 하더라도 남편이 가야 되는데 아들이 갈 수도 없고 배우자가 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야 찾는데 가서 이제 은행 창구에서 이야기하면 비밀번호 뭐 이런 거 전부 다 물어가지고 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치매에 걸리면. 그러면 은행 창구는 돈을 만기가 된 정기예금 1억 원을 지급을 못합니다. 그때 은행에서는 가정법원의 성년 후견인을 심판을 받아오느라 이렇게 하는데 미리 후견 계약이 자기 부인을 이미 후견인으로 후견 계약이 돼 있으면 부인이 그 후견 등기부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하면 부인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후견 계약을 해놓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가정법원이 제3자 가족이나 재산을 임의로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보험에 가입하듯이 또는 이제 자동차 보험이나 노후 이제 그런 보험에 복지보험에 하듯이 그래 해놓으면 후견 계약을 해놓으면 그때 이제 배우자가 그 등기부하고 그래 가져가면 만기에 도래한 정기예금 1억 원을 찾아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그렇게 되고 만일 이제 남편이 이렇게 이제 치매가 오고 이런 상태 되면 그 현금화가 필요해가 집을 전세 놓으려 그래도 남편이 혼자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전세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세를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세금 3억 원 내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면 안 주거든요. 그렇겠네요. 그 이제 임대인이 지금 치매 걸려가 있으면 이거 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 이미 후견인이 있으면 그 후견인이 이제 후견인으로서 하면 그 이제 전세 계약도 하고 필요하면 현금화가 필요하면 아파트 매매도 하고 이런 게 이제 후견 계약을 미리 해두면 굉장히 간단하고 안전하게 노후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해서 노후 병원비나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안전 대책이 되는 것입니다. 뭐 1억
정기예금뿐만이 아니라 예. 평상시에 내가 뭐 노인연금을 받든 무슨 뭐 이자를 받든 해서 보통 예금이 몇백이고 예. 뭐 몇천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예.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이 또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니까 예. 주식 투자한 게 몇백이나 또 뭐 몇천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뿐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내가 살던 집이 이제 부부만 사니까 집을 줄여나가고 전세를 주겠다. 예. 그래도 다 걸리는군요. 네. 아무리 남편이 또는 부인이 저 인지 능력이 좀 약해졌다 하더라도 네. 내가 대신 부부니까 대신 한다. 이게 인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재산은 부부라도 남남입니다. 부부라도 각자 그 이제 부부 별산제라고 하거든요. 네. 부부도 재산이 각자 재산은 자기가 해야 되고 당연히 일상가사 대리권은 있을. 가령 이제 이제 저 오늘 식재료 산다든지 뭐 이래 간단한 이런 대리권은 있어도 예금이나 뭐 이제 금융자산 관리는 부부 별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각자가 해야 되고. 그래서 한쪽이 치매가 오면 배우자가 대리권이 없어집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그 일상가사 범위를 넘어서서는 대리권은 후견 계약에 의하면 그 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보장되니까 후견 계약을 해두면 금융재산이나 그러면 뭐 남는 방 몇 개가 남으면 그걸 이제 전세를 놓든지 월세를 놓든지 이런 것도 대리권이 부부간에 있습니다. 노노케어 부부 뭐 삼짓돈 이런 게 노노케어 이래대가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그래 서로 후견 계약을 만든 두 개의 후견 계약이죠. 하나는 아내가 이미 나의 이미 후견이고 하나는 내가 아내 그 이미 후견을 이래 두 개의 후견 계약을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제 노노켜로 이것도 이제 미리 후견 계약을 공증하고 등기에는 비용도 얼마 들지 않고 그게 그래는 제일 안전한 노후 대책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 들으면서 우리 부부부터 당장 이 후견 계약을 쌍방 후견 계약이네요.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어떻게 어디 가서 후견 계약을 하면 됩니까? 돈 얼마나 듭니까? 예, 그 후견 계약은 유언은 공증을 안 받아도 되지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만 후견 계약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공증을 받죠? 공증사무소 가면 제가 그때 후견 우리 부부가 노부부가 공증할 때는 그때는 공증사무실이 전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왜 못하나요? 낯설기도 하고 돈벌이도 안 되고 예.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되게 돈도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익숙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법무부 표준양식이 후견계약 표준양식이 나오기 전이고 이래서 그런 이제 그때 공중인 협회장이 계시는 안산법원 앞에 가서 부부가 같이 가서 받아가 공증을 받고 등기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공증사무실을 뭐 변호사 사무실하고 다 공증이 되는 게 아니고 공증사무실 인가된 데만 허용되는데 그것도 자기들 익숙하지 않으면 돈벌이 안 되고 이런 거는 못한다고 딴 데 가보라 그래요. 그래서 요 이제 후견계약 공증을 취급하는 사무실을 그 웰다잉 문화운동에서 좀 명단을 올려가지고 자기 사는 지역의 후견 그 공정사무실에서 후견 계약은 표준 양식이 법무부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양식에다가 빈칸을 채워 가지고 그다음에 후견인이 될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신분증 가고 거기 가면 한 5만 2천 원 정도만 주면 공정이 됩니다. 그 5만 2천가 공정받았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가 그것도 이제 한 5만 원 정도 하면 후견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후견 계약을 공정받고 등기까지 해놓으면 나중에 유사시에
내게 치매가 왔을 때 가정법원에 뭐 그래 하지 않고도 내가 결정한 후견인이 나를 보호하고 내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합니다. 그러면 비용은 아주 큰 부담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공정사무소 가서 52,000원 정도 공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법무사 사무실에 들고 가서 등기를 하고. 예. 네. 이 후견 계약은 막 보수를 많이 주는 경우, 가령 이제 후견의 보수가 한 달에 뭐 200이다, 500이다 이러면 몰라도 보통 가족 간에는 후견 부부간에 무슨 뭐 보수가 있겠어요? 보수가 없잖아요. 네, 네. 보수는 없고 그냥 이제 실비는 어차피 그거는 비용이니까 쓰고 보수는 없는데 이걸 이제 그러면 만일 보수가 없으면 후견계약 공정 52,000원 하면 다 됩니다. 그러면은 비용은 큰 문제가 없고 걱정되는 게 공정사무소 찾아가도 우리는 그거 취급 안 합니다. 그러면 아주 네. 곤란하겠네요. 이거를 알게 하는 게, 그러니까 공정사무소들이 이 후견 계약이 당장은 큰 일거리가 아니지만 앞으로 요일라인 문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취급하자. 그런 공정사무소의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고 또 어떤 데가 후견 공증을 해준다는 거를 알리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그런 걸 관련된 우리 웰다잉 문화운동은 물론이고 성년 후견 협회라든가 후견 지원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좀 널리 알릴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 협동에서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유언장 쓰기 연명치료 결정하듯이 후견계약 시민운동을 하면 후견계약은 노후 대책이 되거든요. 실제 비용은 뭐 한 10만 원 정도 이래 가지고도 가족 후견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전에 제가 할 때 한 7, 8년 전만 해도 그 공정사무실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뺑뺑 돌았어요. 안 해준다 그래서. 요즘은 좀 많이 인식이 보급된 것 같고, 그래서 공정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후견 등기를 하는 이제 그 성년후견 본부나 뭐 이런 쪽하고 웰다잉 문화운동본부가 좀 주도적 역할을 해서 대한공정인협회나 성년후견 그 법무사협회 그쪽하고 서로 매칭이 되면 이게 이제 하나의 시민 연명의료 의향서가 많이 보급됐듯이 요거는 큰 비용 안 들이고 돈 10만 원 정도 비용으로 후견 계약을 자기 노후를 책임져 줄 사람을 미리 내가 스스로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고 또 실효성 있는, 또 쉽게 할 수 있는 과제를 지금 회장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사무소들이 적극적으로 후견 공정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근데 현재는 안 하는 데가 많으니까 어디가 하는 데를 이제 파악해서 안내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후견 웰다잉 문화운동 그 홈페이지에 그쪽 협력하는 그 이제 공정사무실 리스트를 만들고 나중에 그 후견 등기까지 그래 할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게 패키지로 이런 이제 시스템이 마련되면 이게 시민운동으로 많이 보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은 프랑스 같은 데는 한 3분의 1 정도가 후견 걸 한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아직 일본은 성년 후견 1000명인 것 같으면 20명이 후견 계약 이걸 하고 1000명에 20명. 그러니까 2%고 한국은 아직 시작도 이제 아직 11년밖에 안 됐는데 이 후견 계약한 사람은 1000명 중에서 2명밖에 안 된 것 같아요. 0.2%. 저는 후견 계약을 해놨고 등기까지 해놨는데 시민들이 이런 걸 유언장 쓰기나 연명의료 그 결정 의향서처럼 시민운동으로 후견 계약
시민운동을 한다면 노후 대책으로 가장 안정적이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예.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언장을 쓸 때도 막상 쓰다가 이게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걸 좀 알고 싶어도 어디 가서 상담할 데가 없고 모르는 변호사 사무실 가서 다짜고짜 상담하자기도 참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 웰다잉 문화운동이 16분의 변호사들을 모셔가지고 유언 무료 상담센터를 지금 최근에 시작했는데 그런 것처럼 공정사무소들 중에도 이런 데가 가서 찾아가면 상담하고 등록, 공정 업무를 대행해 줍니다 하는 안내만 해도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던 분들에게 굉장히 격려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가정법원에 재판이 안 가도록 미리 그래 후견 계약 캠페인을 웰다잉 문화운동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시스템 체계를 마련해 주기를 그래 이제 부탁드리고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한 3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이라도 후견 계약을 해서 노후에 내 삶에 관련된 일의 책임을 내가 미리 질 수 있도록 결정하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험, 자동차 보험과 비교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자동차 보험은 어쩌다 있을 수 있는 불상사에 대비한 건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더라도 절반 가까이 80대 후반이 되면 치매에 걸리게 돼 있는 게 통계거든요. 그런 점에서 닥칠 수 있는 또 가능성이 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미리 대비하는 거야말로 정말 지혜롭고 책임 있는 시민의 과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프랑스 그런 거는 이제 3분의 1 하는 거는 후견 제도고 후견 계약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상당수가 일본이나 한국보다는 많이 후견 계약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시민운동의 한 축을 만드는 걸 웰다잉 운동 본부에서 좀 맡아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기를 간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견 제도를 우리가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렵 문제가 아니고 또 얼마나 요긴하고 절실한 문제인가를 좀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후견, 특히 임의 후견이 쉽게 활발하게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